안녕하십니까. 소방학 강사 각동진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3월 18일 시험 소방학개론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 정도 해설 강의를 좀 늦게 하는데요. 그게 이제 그냥 단순히 해설 강의가 아니라 보통은 해설 강의는 지금 시험을 친 학생들은 답이 떴고, 맞죠? 그리고 이슈된 문제들도 라이브를 하면서,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서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험 친 학생들이나 혹은 2024년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2023년 문제를 보고 어떻게 소방학개론을 준비하냐, 그것도 같이 말씀드리려고. 그리고 제가 파워포인트를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작년에 고맙게도 학생이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준 틀이 있어서 혼자 집에서 해먹었습니다. 이거 한 과목 하는데 한 7, 8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이 파워포인트를 못하니까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성의있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우리가 2024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한번 고민해 봅시다. 2023년 소방학개론 문제는 평이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평이한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다행히 한 문제 빼고는 제가 했던 마지막 1, 2월에 했던 동영 플러스 테마에서 다 나왔던 지문들과 나왔던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풀 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일단 출제 난이도. 올해 문제는 작년 역대급 어려움. 작년 소방학이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지금 이미 작년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기출문제로 이제 좀 쉽게 느껴지만 작년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정말 어려운 문제였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럼 올해는 어떻게 나올 것 같냐?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쉽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작년 기준을 생각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쉽게 풀 수 있었다. 그래서 작년 어려운 문제를 감안 최대한 문제에 신경을 써서, 왜? 작년에 복수 정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신청이 없는 그런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상자 문제가 포인트였죠. 이 상자 문제라는 거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정확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법규는 더 심했고요, 상자 문제. 그래서 정확한 이해와 정확한 암기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난이도의 경량에 따라서, 자, 이게 우리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있는 법 조문인데요. 소방사에서는 소방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 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동령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부 문제 미리 풀어보기. 맞죠? 1월에. 그래서 간부 1월에 포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제도 포가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간부는 제가 항상 해설 특강을 바로바로 해서 올리죠. 그래서 유튜브에도 올렸고, 저희 문제풀이 할 때도 따로 문제를 풀게 하고, 그래서 포 문제가 많이 나왔다. 이런 간부 문제들은 반드시 풀어봐야 된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이번에 시험 문제의 평균이나 뒤에 평균하고 점수하고 나오겠지만, 그리고 상위 제가 적어주잖아요. 상위 20% 얼마다, 상위 10% 얼마다, 최고 점수 얼마다, 맞죠? 별표 하면서 제가 동영할 때 해마다 적어줬죠. 그 점수랑, 동영을 했던 점수랑 실제 문제의 점수랑 대부분 비슷하게 나오더라. 그래서 문제풀이를 할 때는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실제 제 문제를 풀면서 학생들이 어떤 고민을 많이 했냐면, 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80점, 그리고 잘 나오면 90 몇 점, 100점을 나올 때도 있고, 좀 어려운 문제를 내면 80점으로 떨어질 적도 있고, 그렇게 나온 학생들이 그럼 실제 시험에서도 그 점수를 받았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70점 맞은 학생들이 70점을 맞고요. 그래야지 실제 시험에서도 같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문제를 풀면서 내가 몰랐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거든요. 어차피 제가 했던 동영에서 다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 문제랑 비슷한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항상 90점 이상 맞던 학생들이
다른 모의고사를 풀면 50점, 60점 맞는 학생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풀지 마라. 우리가 작년이 처음으로, 작년엔 간부보다 어렵게 나왔거든요. 올해는 간부보다 쉽게 나왔죠. 1월 달에 친 간부 시험 있고 저희는 3월에 시험을 쳤는데 간부보단 쉽게. 그래서 제가 뭐 다름이 아니라 제가 낸 동령의 수준 정도, 그 정도의 문제를 열심히 여러분들이 푸셨다면 이번 시험도 고득점을 맞을 수 있었을 겁니다. 단 실수하지 않아야죠.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시험이 다가오면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실수하지 마라. 어떤 실수? 나와서 답을 봤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최대한 컨디션을 좋게 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답이 잘 보이거든요. 그게 잘 안 되면 아는 문제들에 대한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셨으면 이번에 고득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아마 올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출제 유형 분석을 한번 봅시다. 소방의 조직, 이 역사 문제입니다. 제가 너무 작게 만들었죠. 죄송합니다. 잘 보이게 좀 해주십시오. 잘 보이게, 지가 작게 만들어 놓고 잘 보이게 해달란다. 그래서 역사 문제 한 문제 무난하게 나왔고요. 소화원리 약재, 특히 약재 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보통 소화원리에서 한 문제, 약재에서도 한 문제, 두 문제가 나오는데 조금 더 늘어난 것 같고요. 하재조사 및 보고 규정도 한 문제가 나왔는데 정말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나왔고요. 시설론 세 문항이 나왔는데요. 이 시설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 보통 뭐 기사나 뭐 이런 산업기사의 자세한 시설 원리나 뭐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하면 좋죠. 보통은 실력이 정말 좋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야 이런 것들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소방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은 시험에 나올 만한 기본적인 것들을 하면서 범위를 넓혀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점수를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이 위에 있는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오히려 뭐가 틀려? 여기에서 빵꾸가 난다고요. 여기에서 빵꾸 나지 않게 문제를 풀었으면 시설론 세 문항은 무난하게 맞추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많이 작년에 너무 어렵게 내다 보니까 보통의 일반의 강사분들이 대부분 너무 어렵게 범위를 넓혀갔던 것들이 올해 문제에서는 오히려 좀 학생들한테 혼란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듭니다. 어쨌든 시설론 세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게, 하지만 마지막 25번의 시설론에서 많이 틀렸죠. 많이 틀렸는데 그것도 학생들이 좀 잘 맞춘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자, 재난 두 문제 나왔고요. 평이하게 나왔는데 한 문제가 조문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도 뭐 무난하게 학생들이 점수를 잘 맞았다 같더라고요. 그 다음 법규 문항이 두 문에 나왔는데 기본법에서 소방신호가 나왔고요. 근데 기본법 소방신호는 제가 항상 소방기본법을 가르치면서 그렇죠. 야, 법규 문제 아예 안 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뜨문뜨문 한 문제씩 나오니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방신호는 2016년에도 기출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소방신호는 제가 기본 시간에 주관식으로 아예 적게 만들었습니다. 학생들한테. 그래서 무난하게. 그 다음에 시설법에 소방시설 구분하는 문제. 이건 뭐 우리 워낙 많이 나왔던 기출이라서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하재, 폭발 이쪽에서 열문항이 나왔죠. 연소에서. 연소에서 한 문제가 정말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 문제만 제가 동영 때 없었고요. 나머지는 다 있었습니다. 이연물 두 문항이 나왔고, 이연물을 연소로 보면 조금 더 어렵게 나왔을 거고, 어려운 문제는 이연물이었죠. 16번 문제. 16번 문제 이연물이었는데 이연물이 진짜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한 문제가. 그래서 이 16번 문제 맞을 겁니다. 16번 문제 처음 나온 지문에서 상자 문제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다. 100점으로 가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제한테 배운 학생들이 16번을 맞추면 100점을 맞은 학생들이 좀 많았고요. 16번을 틀린 학생들이 뭐 96점.
그 다음은 25번. 25번은 지문의 해석이 필요한 거죠. 제가 가끔 가다가 학생들이 우리 소방학 시간에 농담 삼아 야 국어가 없어져서 국어적으로 헷갈리게 되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데 예, 해석을 잘 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 다행히 동영 때 제가 한번 다뤘던 지문이라서 뭐 학생들이 맞췄긴 맞췄다고 하던데 또 많이 틀렸던 학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평은 이렇다. 자, 체감 난이도 한번 봅시다. 매우 쉬움 조금 있고요. 매우 어려움 조금 있습니다. 보통이 제일 많네요. 보통이 좀 많고요. 쉬움도 그만큼 많다. 왜 쉬웠냐면 어려운 문제 몇 문제 빼고는 우리가 정말 쉽게 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의 차이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이 많았고요. 저는 그래도 작년보다 그렇게 많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어제 학원에서 받은 자료인데 저희 학원에서 봤을 때 평균이 61점에서 80점을 올랐다. 20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정말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정말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았는데 학생들이 그만큼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올해 문제의 총평은 그래서 보통이었다. 보통이었다. 평균이 생각보다 작년보다 많이 쉽진 않았는데 평균이 20점 정도 올랐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진짜입니다. 실수, 컨디션 요것만 잘하시면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그럼 2024년에 공부를 어떻게 하냐? 이번에 점수가 잘 나온 친구들 대부분이 뭐 이런 말은 다 할 수 있지만 어떤 교수님들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어떤 교수님이든 커리를 잘 쫓아가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본인의 강사분들의 커리에 잘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가장 큰 장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이 이탈하지 않고 잘 따라온다는 거. 그래서 그 잘 따라오게 만드는 거는 학생들의 책임도 있지만 강사들의 책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쉽게. 그래서 학생들이 이 강사분들의 커리를 잘 따라가서 실수하지 않았다면 모든 학생들이 아마 고득점을 맞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올해는 고득점을 못 맞은 친구들은 실수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커리를 안 따라가거나 뭐 그랬을 가능성이 좀 크다. 그래서 2024년을 만약에 준비한다면 어떤 강사분들이든 근데 저는 저의 장점을 말해드리면 이게 기본이죠. 기본을 확실히 다지는 수업을 한다. 그리고 나서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학생들이 실수를 하지 않고 고득점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024년 준비도 잘 준비해서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커리큘럼은 따로 촬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오답률 문제는 이쪽에다가 따로 한번 적어봅시다. 이쪽에 25번 25번이 40. 그러니까 소방학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답률이 55%고 45%고 33%. 그러니까 25번은 해석을 하는 문제라 그랬잖아요. 해석. 국어 해석을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 말고는 50% 넘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16번 그 어려운 문제도 45%밖에 안 됐다. 그래서 학생들이 유출을 해서 맞췄다는 거죠. 25번, 16번, 그 다음에 4번, 18번, 14번. 오답률이 높은 거는 제가 옆에 따로 적어놔야지 화면이 넘어가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오답률이 높은 문제였다.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우리나라 소방행정체제 변천과정. 역사 문제죠. 역사 문제죠.
중앙소방이 이원에 설치 당시에는 자치소방체제였다. 맞죠? 미군정 시대. 제가 농담삼아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소방이 왜 경찰 밑에 있어요? 이러면서. 맞죠? 그 다음 2번. 정부 수립하면서 이승만 정권에서 다시 빠르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옛날 정권, 옛날 제도로 다시 넘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국가소방체제 됐고 3번 중앙소방학교 설립 1978년 당시에는 국가자치소방체제 이원적 체제. 자 3번하고 4번을 좀 헷갈려 했던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르쳐. 1970년부터 지방으로 이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결과물이 1972년이죠. 서울과 부산에 첫 소방본부가 설치됩니다. 그러다가 전국의 소방본부는 언제입니까? 1992년. 맞죠? 1992년에 전국의 소방본부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뭐한다? 강력자치가 확립된다. 요렇게 표. 이거 뭐 제가 연도하고 이거는 기본하면서 연도 저는 기본 이론을 할 때 학생들한테 기본되는 건 주관식으로 아예 암기를 시켜버리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이해도 해야 되지만 암기도 어느 정도 따라와줘야지 여러분이 쉽게 따라올 수 있어서. 그래서 요렇게 가르치거든. 그러면 78년은 요 사이에 있는 거고. 맞죠? 그 다음 2003년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2003년에 국가소방체제 아니죠. 요 역사 문제를 보면 2020년에 우리가 4월에 소방이 국가직화 되었다고 하거든. 근데 요 문장을 안 썼어. 왜 안 썼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우리가 국가직 됐지만 국가직 체제라 국가체제라고 하기엔 좀 모순이 많다 그랬죠. 왜? 지휘감독권이 아직 시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올 것 같아서 아예 그러니까 깔끔한 문제를 만들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 자체를 아예 안 넣은 거죠. 그래서 아예 2020년이 아니라 2003년 이렇게 해서 국가소방체제 확실히 틀리겠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봅시다. 해설은 어차피 여러분 나중에 기출문제 하면서 정확하게 많은 해설을 할 거니까 오늘은 해설은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2번 봅시다. 소방신호 나왔네요. 소방신호. 이게 법규 문제잖아요. 소방신호. 답은 3번이가, 아니 2번이네요. 비상소집은 뭐? 훈련신호. 비상소집은 훈련신호. 너무 많이 했잖아요. 맞죠? 비상소집은 훈련신호. 옳은 것은 해서 2번. 이건 너무, 이것도 기본 시간에 주관식으로 너무 많이 적은 거라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3번. 재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험 문제 안에서는 제가 이랬잖아요. 존슨. 안에 누가 있다고요? 아네스. 이렇게 가르치죠. 존슨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과 준자연재난을 넣고 아네스는 이거 빼고. 근데 인적재난을 우리 시험 문제는 인위재난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둘 다 적었네요. 말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깔끔하게 최대한 인적재난, 인위재난 두 가지를 다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네스는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그럼 존슨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사이에 준자연재난. 하인이 순서는 이건 저희하고 저하고 주관식으로 얼마나 많이 적었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주관식으로 적게 훈련을 시키거든요. 처음에는 암기할 것들은. 여러분 소방학이 이해 과목은 맞습니다. 이해를 해야지 암기가 좀 잘 되는 건 맞는데요. 기본적인 거는 암기를 하면요 빨리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순서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예시를 들면서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 1호에서 1호라고 했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습니다. 해외재난은 따로 호를 빼가지고 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재난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자, 그 다음 4번 봅시다. 재난관리 단계. 이게 오답률 높은 문제에 3등으로 들어갔거든요. 이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합격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3년 연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기출문제로. 그래서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론 시간에 주관식으로 아예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주요 활동을 적어서 OX로 시켰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뭐 동영회뿐만 아니라 기출뿐만 아니라 재난관리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게 재난관리죠. 그래서 전후로 나누고 전중후로 나누고 막 이랬잖아요. 최근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였다고요? 이거의 주요 활동. 그러면 이용구역의 설정이 뭔데요? 틀린 거니까 옳지 않은 것은 이용구역의 설정은 대응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봅시다. (4번) 문제를 많이 틀린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암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줘야지 고득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을 갑시다. 5번 가연성 혼합기에 뭐? 최소 발화 에너지 나왔네요. 너무 많이 풀어봤던 거죠. 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온도가 상승하면 작아지고 압력이 상승하면 작아지고 열전도율가 낮아지면 작아져야죠. 그리고 화학 양론 B 부근에서 최소 발화 에너지는 최저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너무 많이 풀었던 문제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 이론처럼 이론을 다 설명하긴 그렇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론 시간이나 혹은 기출 문제나 실제 수업에서 너무 많이 다뤄지는 복이라서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갑시다. 6번 가연성 액체 연소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봅시다. 1번 가연성 액체 연소와 관련된 온도 순으로 높다. 이건 기출입니다. 이 지문은. 그리고 동영에서도 저도 냈고요. 여러분 발화점이 제일 높죠. 그 다음 뭡니까? 연소점. 그 다음 인하점이 제일 높죠. 높은 순. 그러니까 발화점, 연소점, 인하점으로 적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2번 인하점과 발화점이 가까운 액체. 마찬가지죠. 이거 여러분 인하점과 액체 중에 발화점이 가까운 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동식물류 생각나지 않습니까? 동식물류. 특히 그 중에 식용유화제 떠오르죠. 식용유화제의 이염성이 뭡니까? 제착화의 이염성이 있죠. 요 앞에 지문 있죠. 이게 동영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지문입니다. 그래서 제 점화가 10조. 그 다음 냉각에 의한 소화활동이 어렵겠죠. 확실히 질식. 그래서 이런 식용유화제는 일종분말 사용약제를 사용해요. 일종분말. 왜? 비누화 현상 때문에 거품이 발생돼서 재착화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냉각에 의한 소화활동도 어렵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3번은 너무 쉬워서 넘어가면 되고요. 4번도 우리 동영 때 다뤘던 지문입니다.
연소 반응은 열 생성률이 외부로부터 열 손실률, 열 생성률, 열 손실률의 큰 조건에서 지속된다. 그림하고 해서 같이 나왔던 지문이고요. 그 다음 요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발열한다라고 할 수 있고, 이걸 뭐라고 한다? 방열한다 그랬죠. 발열하면 온도가 올라가고요. 방열하면 온도가 내려가죠. 그래서 연소가 일어나려면 온도가 계속 올라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커야 돼? 이게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 자, 그 다음 문제 갑시다. 7번. 뭐 앞페이지에 크게 9번까지는 크게 문제가 어려운 게 없었어. 수격현상 뭡니까? 워터 해머링, 물 망치질, 이거라 그랬잖아. 자, 여기에 밸브가 있어. 밸브를 빵 열어본거리지. 그럼 물이 어떻게 닿아요? 물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압력이 발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해줘? 여기 간벽을 치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수격 현상. 그러면 여기 핵심이 뭐야? 물을 천천히 가게 만드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거죠. 아니면 여기다 쿠션을 달든가, 간벽을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드리프트 이런 식으로 만들든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하는 거야? 여기 정답은 4번. 여러분, 물의 양이 같은데 간격을 축소시키면 어떻게 돼? 더 빨리 갈 거 아니야. 막 빨리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쳐버리는 거죠. 문제가 뭔데요? 방지책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솔직히 이런 거는 뭐 한 20초 정도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8번 갑시다. 8번 다행히 오답률은 없네요. 답은 너무 쉬워가지고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도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었는데, 8번 문제를 풀면서 제가 떠올랐던 게 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 했죠. 이것도 간부. 자, 우리 독성가스의 허용 농도가 한 3년 전부터 허용 농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허용 농도. 그래서 제가 허용 농도 간부에서 나오기 시작했으니 우리도 좀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올해 간부 허용 농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항아수소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썩은 달걀 냄새. 우와, 항해 불안전 요소. 그 다음 강간계수와 가시거리 반비례. 너무 많이 했던 거. 일산화탄소는 산소하고 헤모글로빈 결합.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피 속의 헤모글로빈이 산소보다 일산화탄소 결합력이 200배 이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식한다 그랬고요. 그럼 4번 정답이네요. 그럼 4번 우리 허용농도 암기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네. 왜? 1번, 2번, 3번이 너무 확실하니까. 하지만 저는 허용농도 주관식으로 다 했죠. 여러분들이랑. 불화수소 얼마입니까? 3. 시아나수소 얼마입니까? 10. 그 다음 25, 0.1. 지 맘대로 막 다 섞어놨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9번) 갑시다. 9번도 뭐 쉽죠. 폭발 요 정도는 폭발 OT만 들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 맞죠? 폭발 OT만 들어도. 증기 폭발은 급속한 기하로 인해 최적의 팽창 맞죠? 증기 폭발이 뭔데? 물리적 폭발. 물리적 폭발이 뭡니까? 압력의 변화, 상의 변화, 뭐 온도의 변화 맞죠? 팽창, 부피의 변화 맞죠? 그 다음 가스 폭발보다 분진 폭발, 가스 폭발은 요건 제가 국어적으로 조심하라 그랬죠. 주어자잖아. 가스와 분진을 비교할 때는 폭발도 이번에 좀 많이 나왔죠. 가스가 잘 타지만
이게 잘 타지만 분진이 파괴력은 훨씬 크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쭉 표로 나열을 해드렸잖아. 그래서 가스 폭발은 분진 폭발보다 잘 탑니다. 그래서 불이 붙는 에너지가 가스가 더 작죠. 틀렸네요. 그 다음 분해 폭발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아세틸렌. 여러분 분해 폭발은 뭐가 필요 없는 거야? 산소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분해 폭발은 공기와 산소가 섞이지 않더라도 가연성 가스 자체의 분해 반응에 폭발 현상이다. 맞네요. 그 다음 폭발 범위는 초기 온도, 압력이 상승할수록 넓어진다. 온도, 압력이 클수록. 맞죠? 이 압력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넓어진다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니은 틀리고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끝날 때쯤 돼서 제가 면접 이야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그 다음 10번. 자, 오늘 하필이면 허리가 안 좋아서 어제 침 맞았거든요. 여러분 시험 치고 저는 이때 운동을 해야지 또 1년을 버틸 수 있어서. 근데 또 운동을 하다 보면 아시죠? 여러분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허리가 안 좋아서 어제 침을 맞고 제 서 있기가 너무 불편한데, 여러분 체력 준비할 때 부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너무너무 강조하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삶이 욕심이라. 제가 헬스장 가서 잇몸 일으키기를 하는데 요거 몇 개 더 해야지 하면서 제가 그랬더니 제 이 나이에 너무 무리했더니 허리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못 일어나겠습니다. 잇몸 일으키기를 했는데, 근데 잇몸 일으키기를 하면서 허리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침 맞으러 가니까 오늘 좀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요번 주는 운동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자, 10번 봅시다. 폭염, 폭갱 나왔네요. 폭염, 폭갱. 에온압류수의 초기 압력이 높을수록 폭갱 유도거리 DID는 짧아지죠. 옳은 것이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 다음 하염의 전파 속도.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방금 전에 말했듯이 폭발 OT만 들어도 맞추는 문제죠. OT 때 제가 다 설명하는 거. 하염 전파 속도는 폭염의 경우는 음속보다 느리고, 맞죠? 폭갱, 음속보다 빠르다. 맞네요. 그 다음에 폭염, 폭갱.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에 간부에 나왔던 지문이잖아요. 폭염은 폭갱으로 전이될 수 있고, 폭갱은 폭염으로 전이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 다음 폭염은 연속적이죠. 불연속적이는 폭갱. 그럼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진 폭발. 폭발 문제가 참 많이 나왔죠. 폭발은 이것도 3, 4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하더니 계속 많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분진 폭발 봅시다. 분진의 발열량이 클수록 폭발하기 쉽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분진의 부유성이 클수록 폭발이 용이해진다. 그 다음 분진 폭발의 입자 직경에 영향을 당연히 받죠. 그래서 입자 직경. 단위 최적당 표면적이 커지면, 단위 최적당 똑같은 부피를 가진 분진이라면 표면적이 클수록 폭발이 잘 일어난다. 구상보다는 뾰족상, 뾰족상보다는 평평상, 이렇게 똑같이 나왔네요. 이거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것은. 자, 그 다음 12번 갑시다. 전기화재, 주방화재에 관한 설명으로, 여기 똑같이 됐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한번 봅시다. 주방화재의 가연물 중 하나인 식용유의 발화점은 B점보다 낮다. 자, 방금 전에 말했듯이 식용유는 재착할 위험성이 높죠. B점, 끓는 점이 있고요. 불이 붙는 발화점이 있습니다.
국어를 잘 봐야 되겠죠, 이거는. 맞지? 발화점은 B점보다 낮다. 맞죠? 그래서 뭐의 위험이 크다? 재착하의 위험이 크다. 자, 그 다음 도체, 자장, 자기장. 맞죠? 자장, 자기장. 자장하면 뭐다? 유도. 맞죠? 그 다음에 3번 식용유래나 하재시 유면상의 하염을 제거하면 복사에 대한 기하를 차단하여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유면상의 하염을 제거하더라도 이 이유 때문에 뭐 재발의 위험이 높은 게 식용유의 특징이죠. 뭐 전국 모의고사도 냈고 이거 여러 군데 냈던 거. 특징이죠. 이건 맞다는 게 아니고 X. 그 다음 4번 전기화재 발생 원인 중 누전은 전류가 전선이나 기구에서 절연 불량으로 원인으로 정해진 전로로 밖으로 흐르는 거. 누설 전류. 맞죠? 절연 불량. 이것도 수업 시간에 워낙 많이 했던데.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 그 다음 1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은 4번 빼고는 오답률이 높은 것들이 없습니다. 맞죠? 구액실화재 발생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구부의 크기는 플래시오버와 관련이 있다. 여러분 플래시오버는 이렇게 말했죠. 잘 타면 잘 일어나고 빨리 일어난다. 저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옳은 거. 그 다음에 구역실의 창문과 손잡이 온도로 백드래프. 맞죠? 창문이나 손잡이, 창문에 타르들이 뭉쳐서 흘러내리고 손잡이가 뜨겁다. 그 다음 준불연성이나 불연성의 내장재를 사용할 경우 플래시오버 발생까지의 소요 시간은 길어진다. 맞죠? 제가 요거 잘못 말했네. 예측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없다라고 해서 틀린 질문이죠. 이거는 손잡이가 뜨겁고 창문엔 타르가 뭉쳐 오르고. 맞죠? 그래서 길어진다가 아니라 이거 옳은 것이니까 요게 맞네. 여기 말했잖아. 잘 타면 잘 일어나고 빨리 일어난다. 내장재를 불연하면 더 플래시오버를 지연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역실에 산소가 부족하여 혼수 상태가 공기가 갑자기 다량에 공급될 때 가연성 가스가 순간적으로 폭발할 발화 현상은 백드래프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 봅시다. 14번. 오답률 5등 안에 드는 문제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떤 문제인지. 그림 나왔다. 재작년부터 그림 문제가 하나씩은 나오죠. 다행히 제가 이 문제를 계산특강 때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림이 없을 뿐이지. 그림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거든요. 자, 봅시다. 이거는 오답의 여지를 주지 않게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림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가로, 세로, 높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그림 넣어주자 이랬던 거고, 저는 그림 없이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문제를 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실제 좀 많이 틀렸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 하고 나서 이제 배웠던 학생들은 이 문제를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림은 구역실의 크기가 가로 10,000mm. 이거 몇 미터입니까? 10m. 이거 잘 안 보이겠다. 10m. 자, 요거는 여러분 할 수 있죠? 미리 미터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8m. 높이 몰라도 돼요. 가열물 A와 B에 놓여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상태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구역실의 하재 하중은
단 주어지지 않는 조건은 무시한다. 소수점 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요거 두 개 가연물만 하면 되겠네요. 그럼 하재하중이 뭔데요? 하재하중은 바닥 면적분의 목재 단위 발열량. 그 다음에 A, B가 있으니까 A의 뭡니까? 무게 그리고 단위 발열량 더하기 B의 무게 단위 발열량 해주면 되죠. 그럼 한번 봅시다. A의 뒤에 나와 있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분모 부분을 한번 구해볼까요? 바닥 면적이 얼마인데요? 80 곱하기 4,500 맞죠? 여기에서 학생들이 갈피를 못 잡으면 어려운 거죠. 여기에서 잡아야 된다. 우리 계산 소수점 계산은 너무 많이 해봤잖아. 계산 특강 하면서 맞죠? 진짜 계산 특강 할 때 요 높이를 넣었더니 학생들을 요거 곱해서 하는 학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높이는 함정이라고 했죠 제가. 그러면 높이는 들어갈 필요 없고 그러면 보시면 나와 있다. 요렇게 친절하게 목재 단위 발열량까지 다 해줬네요. 자, 킬로그램. 요 잘 보이세요? 킬로그램. 너무 작죠? A는 200kg. 그 다음 단위 발열량 2000. 더하기 B는 100kg. 단위 발열량 9000. 계산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36 하나 둘 셋 넷 맞죠? 36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요거는 5개 4 9 5개 맞죠? 그러면 이거 하면 13하고 5개. 그럼 여러분 4개 없애고 4개 없애면 되잖아요. 그럼 뭡니까? 130 나누기 36 하면 끝.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얼마다? 정답은 3.61. 정답 3번입니다. 소방학 자체가 생각보다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계산할 때 충분한 시간을 들여도 시간은 부족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간은 부족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계산은 저랑 계산 문제를 거의 한 70문제 풀어봤죠? 70문제. 70문제 중에 요 문제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소수점 계산하는 문제들 워낙 많이 다뤘으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15번 갑시다. 15번은 뭐 쉬운 문제. 옳지 않은 것은 구액실 하재. 플래시 오브 이후에는 연료지배형 하재보다 한기지배형 하재가 지배적이다. 자, 봅시다. 연료와 한기. 연료는 한기가 잘 되고요. 한기지배형 하재는 한기가 잘 안 되죠. 오케이. 그래서 플래시 오브 이후에는 한기지배형. 그 다음 한기가 잘 되지 않는데요. 근데 연료지배형 하재로 바뀐대요. 한기가 잘 되지 않는데요. 그럼 뭐야? 한기지배형 하재. 이렇게 한기가 잘 안 되면 연기의 발생이 어떻게 될까? 늘어나야죠. 맞죠? 그럼 정답은 2번. 나머지도 뭐 크게 그거 하지 않아서 요렇게 아시고 넘어갈 거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16번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죠? 어려웠습니다. 이 이연물 중에서도 조금 깊게 들어가는 거군요. 깊게 들어가는 문제라서. 자, 기억. 아염소산 나트륨.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암모늄은 염류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1, 2, 2연물입니다. 1, 2, 2연물은 불연성이고 조해성 물질이 많으며 또 수용성이죠. 이게 수용성. 그리고 무색 또는 백색의 불정정 분말 형태이다. 근데 1, 2, 2연물 중에 이렇게 딱 집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학생들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지문인데 이렇게 들어간다. 그 다음 마그네슘은 물과 접촉시 수소가스가 발생시키는데 이온물 쪽에서는 이온물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렇게 끓는 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끓는 물에서 수소가스가 훨씬 잘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맞는 지문을 보고요. 디귿이 참 어렵죠. 항리는 공기 중에 상온에 노출되면 액화되면서 자연발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액화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잖아. 이온물 자격증 시험에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지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16번 자체가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의 100점으로 가냐 마냐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온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추세를 보면서 이온물이 이제 조금 더 깊게 봐야 되겠군 물질. 근데 이 이온물 물질이 워낙 많아서 이것도 맞죠. 어쨌든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제가 동영을 하면서 자격증 시험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만한 지문들을 이제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거기서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되겠군. 잘 골라야 되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가장 어려웠던 문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25번이 오답률이 제일 높았는데 오히려 16번이 근데 또 16번은 학생들이 잘 맞췄더라고요. 진짜 잘 맞췄더라고요. 신기하게. 주위에 물어보니까. 근데 100점 맞은 친구들이 가끔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시험 치고. 그래서 선생님 100점을 제가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러면 저는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많이 꼬지 않았을 거다. 작년에 많이 꼬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발화 맞고 오케이 1,2,2염을 1,2,2염이라는 걸 알면 맞는 말이다. 그래서 마그네슘도 끓는 물 맞는 말이다. 이렇게 해서 좀 쉽게 다가간 친구들이 오히려 이 문제를 맞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점 맞았다고 하던데 아무튼 잘하셨어.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 그 다음 17번 갑시다. 17번은 설명할 것도 없죠. 탄화칼슘 뭡니까? 아세틸렌. 이것도 이온물 문제인데 너무 쉽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탄화칼슘. 이건 작년에도 나왔던 문제고요. 많이 나왔던 문제라서.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1번. 물과 반응해서 맞죠? 물과 반응해서 아세틸렌이 나오잖아. 근데 물로 냉각 소화하면 큰일 나죠. 그 다음 18번 갑시다. 오답률에 들어가 있는 문제. 16번, 18번. 18번 너무 쉬운데 이것도 아마 실수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1번 지문에서 답을 못 찾고 이런 이상한 지문, 이것도 솔직히 근데 제 동영에서 했던 지문입니다. 이것도 동영에서 다 했던 지문이고 맞죠? 근데 답이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소실 정도가 있고 소실 면적이 있다. 저는 이렇게 가르쳤죠. 소실 정도는 뭐? 입체 면적. 소실 면적은 바닥 면적. 그래서 바로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게 시험장에서 제가 봤을 땐 18번은 시험장에서 여러분의 컨디션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죠. 컨디션 관리 진짜 중요하다.
시험 끝나고 나왔는데 이게 세 문제면 몇 점입니까 여러분? 15점입니다. 올해 같은 문제에서 가 두 개만 있어도 여러분한테는 타격이 엄청납니다. 가 없어야 됩니다. 가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고득점에서 멀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의 문제는 어떤 교수님이든 다 내가 뭐 어떻게 가르쳤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 주셨다면 어떤 강사분들의 수업을 듣든 고득점을 맞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그게 보이냐 안 보이냐의 차이는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오답률이 높은 문제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19번. 또 폭발 나왔네요. 폭발 진짜 많이 나왔다. 폭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고르시오. 살림 아저씨, 진행 방향에 나무를 벌목하는 건 제거소와 맞네요. 그 다음 물은 비열, 증발, 잠열 값이 크죠. 이것도 그대로 나왔네요. 지문이. 그 다음 부촉매소한 화학적 소화. 오케이 맞고요. 그 다음 유류화재는 포소약재를 방사해 유류표면의 얇은 층을 형성함으로써 공기 공급을 차단해 소화한다. 포소약재 유류표면의 얇은 층을 형성함으로써. 그 다음 맞죠? 맞습니다. 문장이 좀 그래서 그렇지. 질식소화. 그 다음에 미연. 물에 침투제를 첨가하는 이유는 표면 장력을 감소시켜야죠. 그럼 뭐가 보자. 옳은 거 고르시오. 기억, 디귿, 기억. 이거 뭐야? 디귿. 이게 제가 편집을 너무 붙여서 했네. 미안. 기억, 디귿, 니얼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 그래서 19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20번 분말 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봅시다. 옳지 않은 거. 너무 싹 보인다 맞죠? 이산화탄소가. 그러면 1종, 2종 우리 기출에 나왔잖아요. 1종, 2종에 공통적으로 나오고 3종에 안 나오는 거에 이산화탄소. 3종은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고 1, 2종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지문도 다 했던 거라서 굳이 여러분들하고 뭐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분말의 주성분 같은 경우도 싹 다 보자 했죠. 자, 그 다음 21번 넘어갑시다.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우리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내면서 왜 공문에는 청정이라고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죠? 자,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옳지 않은 것 찾는 거네요. 자, IG01, 미안해, 여기 줄이 있어야 된다. IG01, IG55, IG100, IG541 중 지소를 포함하지. 이게 뭐야? IG는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죠.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IG는 나는 돈 벌면 페라리, 여러분은 돈 벌면 뭐야? 찌라리. 맞죠? 찌라리,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그러면 IG01은 아르곤 99.9. 그 다음에 IG55는 질소, 아르곤 50대 50. IG100은 질소 99.9%. 바로 틀렸네요. 질소 99.9%인데. 맞죠? 보통 시험 문제는 우리 541이 많이 나오는데 올해는 요게 나왔네요. 정답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리고 올해는 왠지 화학식이 나올 것 같다고, 맞죠? 좀 쉽게 화학식을 풀 수 있는 이런 걸 가르치는데 끝에 숫자가 F 숫자 3이다. F 숫자다. 이렇게 가르쳐줬죠.
자, 그 다음 뭐 3번하고 4번은 워낙 많이 했던 문제라서 요거는 2년 전에 간부에 나왔던 그대로 정의 문제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문제 가봅시다. 자, 그 다음 22번 또 그림 문제네요. 그림 문제인데 너무 쉽게 나왔다, 맞죠? 포 참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올해 간부하면서. 이것도 포다. 포소와 약재. 포소와 약재인데, 자, 유류가 있고 포를 유류 표면 밑에서 뿌리네요. 표면화 주입 방식 SIS, SSI라고도 한다, 맞죠? 표면화 주입 방식. 뭐다? 수송마포와 불화단백포. 정답은 2번이네요. 지금 포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잖아. 이해해 주세요. 수업 시간에 포 설명을 싹 다 해드릴게요. 표면화 주입 방식은 수송마포와 불화단백포. 맞죠? 자, 그 다음 23번 갑시다. 감지기 종류. 열차정보 연이강. 자, 차동식 분포형의 감지기 종류 세 가지 요렇건데 일단 답이 너무 쉬워. 맞죠? 자, 열차정보 연이강. 맞죠? 열감지기. 그 다음에 연기감지기. 연기감지기에 이온화식과 강정식이 있잖아. 그러면 연기감지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4번 넘어갑시다. 법규 문제인데요. 소방시설 구분하는 거. 시설법에 나오는 소방시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 소화활동설비잖아. 진압하고 구조 나왔네요. 이 단어 두 개가 나오면 뭐라 그랬어?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가 뭔데? 무제비 3년 끝! 답은 2번. 이건 너무 쉬워서 설명할 게 없어요. 마지막 25번 갑시다. 자, 25번. 와, 이거 1번, 정답 1번인데요. 최종 발생한 포 수용액 최적을 올레포 최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요 단어를 바꿔냈습니다. 서로. 한번 제가 동영에서 다뤘던 지문이긴 한데, 근데 잘 안 보입니다, 이거. 실제 시험장에서는. 진짜 어렵게 풀어야 되는 건데. 잘 안 보입니다. 아마 한번 제가 냈기 때문에 맞출 수도 있었을 건데, 어쨌든. 그 다음 연성계는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다 측정하는 계측기. 그 다음 국소의 반대말 전역. 맞죠? 전역은 다 나오는 거고, 국소는 여기 있으면 여기 하점에 나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호수대는 이동하는 거. 그래서 국소 방출 방식이란 소화 약재 공급 장치에 배관 및 분사해 등을 설치하여 직접 하점에. 맞죠? 그 다음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 뭐 찾으면 돼? 압입기, 압입용 펌프 끝. 그럼 정답은 1번. 자, 25번까지 다 해설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체력 이야기를 좀 하자면 올해 점수는 많이 올랐습니다. 아까 우리 평균 봤죠? 제가 봤을 때는 남학생들도 최소 85점에서 90점 사이. 90점 넘어가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여학생은 90점이 무조건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수가 높을 때 특징이 뭐냐? 동점자가 많고요. 제가 올해 누누이 말했잖아요. 동점자 진짜 많이 나올 거다. 우리가 1.5배수를 뽑더라도 좀 더 많은 배수를 뽑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점수가 조금 안 되더라도 무조건 체력 준비를 하자. 그 다음 몰려 있습니다. 합격 점수권에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다고. 이 말은 뭐냐면 안 그래도 필기의 비중이 작아지는데 체력과 면접에서 아마 역전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소방청에서도 그걸 어느 정도 노리고 문제를 낸 것 같고요. 그래서 체력이나 면접 준비 진짜 철저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2014년 내년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체력하고 면접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져간다. 그리고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잠깐 팁을 주자면, 자, 방금 전에 제가 말했듯이 점수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해질까요? 가산점. 가산점이 없으면 아마 합격하기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가산점 준비까지 잘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시험 친다고 고생하셨고요. 잘 친 분들은 부상 입지 않게 잘 체력 관리 잘 하시면서 체력과 면접 준비 잘 해주시고요. 혹시나 실수나 여러분 시험에 좀 내가 했던 점수만큼 안 나왔다라는 학생들도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점수가 아예 완전히 너무 안 나온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한테는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네가 작년 한 해를 돌아보고 올해처럼 공부할 것 같으면 하지 마.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 정도 열심히 해야지 합격할 수 있는 점수다. 이 시험이다. 경쟁률이 우리가 그냥 뭐 1대1, 2대1, 뭐 3대1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경쟁률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실 분들은 다시 하시면 분명히 내년에 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힘내시고요. 자, 서방학개론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